안녕하세요. 저는 공간읽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시공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도시공간 연구자이자 연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공간읽기 지역사람이야기 연구소 서준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간과 사람을 잇는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그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것이 어쩌면 낯설기도 하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알려진 방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연구를 왜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서울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띄세요? 높다란 랜드마크, 롯데타워, 서울타워, 그리고 남산도 보이고요. 그리고 멀리 산도 보이고 한강도 보이죠. 이런 자연환경도 물론 보이지만 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건물들도 눈에 띄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파트 단지와 같은 우리 주거 환경, 그리고 주택 단지도 조금 보일 수 있죠. 우리가 사는 곳은 저 아파트 단지 혹은 주택 단지들에 살고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친근한 우리 동네는 어디일까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내가 태어난 곳일까요?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곳? 아니면 내 직장이나 학교가 있는 곳인가요? 자, 이 질문에 제가 먼저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저한테 친근한 우리 동네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있어요. 여기는 광화문이에요. 광화문의 옛날 모습인데 여기에 전차도 보이고 옛날 사람들의 복식도 보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차에서 오르고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 사진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제가 어렸을 때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던 그런 모습의 한 장면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광화문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차를 타고 해화동에 있는 집으로 이렇게 등하교를 하셨다고 해요.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볼일을 보러 이렇게 다니실 때면 제 손을 꼭 잡고 지나가시면서 엄마 학교가 여기 있었어. 모습은 이러했고 엄마 친구 누구랑 여기에서 뭐를 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전차가 여기에 전차 정거장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전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시장이 나와. 그 시장에 내려서 엄마 친구랑 떡볶이도 사 먹었어. 어떤 날은 그 사탕도 사 먹고 또 이렇게 머리핀도 사기도 했어.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은 일부러 전차에서 내려서 전차 길을 따라 친구들하고 비를 흠뻑 맞으면서 물장난을 치면서 가기도 했어. 이런 이야기를 어린 저한테 참 많이 해주셨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그 장소들을 엄마와 함께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와, 여기는 옛날에 전차 정거장이 있었대. 여기에 전차 길이 있었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대. 엄마는 여기서 내려서 친구랑 뭘 했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불과 그게 엄마의 어렸을 때면 몇십 년 전일 텐데 왜 내 눈앞에는 그런 공간들이 하나도 흔적이 없을까? 왜 모두 다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해 있을까? 그 질문이 지금의 제가 도시공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는 그런 원동력이자 큰 줄기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세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이에요. 한번 유추를 해볼까요? 이 사진 속의 그 상황을. 이 사진은 조금 옛날 사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철제 대문이 보이고 철제 대문 안쪽에, 담장 안쪽에 집 마당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아마도 양옥집의 마당인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상상을 해볼까요? 이 대문의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요? 골목길이 있을 것 같죠. 또 골목길 맞은편에는 양옥집이 또 있을 것 같고 또 그 옆에는 또 이웃집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한 동네에서 어떤 한 가족이 혹은 이웃들이 어울려서 사는 그런 한 단면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이에요. 여기는 한옥 지붕이 뒤에 보이죠? 그런데 전통식 한옥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근대식 한옥인 것 같고, 또 그 앞에 펌프질을 하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어요. 굉장히 해맑아 보이죠? 그리고 그 펌프의 오른쪽에는, 어린이의 맞은편에는 장독대도 보여요. 장독대도 보이고, 장독대 위에는 큰 이렇게 대야 같은 곳에 접시들이, 막 설거지한 것 같은 접시들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린이가 사는 집인 것 같고, 이 어린이가 이 이웃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집에서 일상을 소소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의 한 단면인 것 같죠? 자, 세 번째 사진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가족의 사진일 수도 있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일 수도 있고, 친척이나 친구, 이웃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찍은 사진일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적어도 세대가 다양한 세대, 세 세대 정도는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살았어요. 이게 우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맨 처음 보여드렸던 저희 어머니의 기억 속 그 광화문의 시대, 저희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사시던 그 옛날 그때 일상의 소소한 생활의 모습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모습인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1970년대 서울 구이동에 있던 양옥집이에요.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제가 태어난 집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연구를 위해서 이 동네에 갔다가 이 집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완전히 장소성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아파트형 빌라가 세워져 있었고, 골목길은 조금 더 넓어져 있었고, 그리고 동네는 단독주택촌이 아니라 이제 빌라촌으로 완전히 변모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의 모습은 흔적이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렸던 사진은 사진 속의 어린이는 저의 이모예요. 그래서 저희 이모와 저희 어머니, 즉 외가 쪽 식구들이 같이 살았던 1950년대에 한양도성 외곽에 있는 그 해화동 삼선교의 한옥집 사진이에요. 근데 이 집을 몇 년 전에 큰 마음 먹고 저희 부모님과 이모님을 모시고 한번 찾아갔었어요. 정말 큰 마음 먹고 한번 찾아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그 집을 허물고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웃집들은 전부 빌라촌이 된 지 오래였고, 이 집마저도 허물어지고 있는, 마침 그날 하필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도 빌라를 지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몇 년 후에 제가 가봤을 때 굉장히 멋들어진 빌라가 생겨져 있었죠. 그래서 그 펌프와 우물은 지금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이 사진은 1950년대 저희 아버님 가족, 그러니까 제 친가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 다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 중학생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이 3대가 함께 모여 살던 용산구 용문동의 적산가옥 앞에서 찍었던 가족 사진이에요. 근데 이곳도 제가 다시 집원을 찾아갔을 때, 여기는 제 본적지이기도 하거든요. 여기를 다시 찾아갔을 때 이렇게 완전히 그 흔적이 아무것도 없이 브랜드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브랜드 아파트가 되어 있거나 완전히 빌라촌 혹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전의 모습은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바뀌어 있는 이 장소성이 단절된 모습은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을까? 혹은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도시의 얼굴로서 맞는 것일까? 이거를 좀 더 마이크로하게, 이 메가시티 서울에서 좀 더 미세하게 저는 들여다보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기사를 하나 발췌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1975년에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7.9%였지만 2018년에는 45.6%, 그러니까 약 40여 년 만에 40% 정도로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는 어떨까? 파란색이 단독주택이고 빨간색은 아파트에
그 추인데요. 단독주택은 40%대에서 점점 최근 10년 동안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아파트는 50%가 채 안 됐었는데 10년 안에 50%를 능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전국적인 그런 추세라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의 추세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이렇게 공간을 단절시키고 있는 이런 개발의 방법들이 이 공간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장소가 갖고 있던 장소성이 과연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장소성을 이어가기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저의 연구의 궁극적인 화두입니다. 그 예시를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 다 설명을 해드리기 어려운 것이 조금 아쉽지만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북촌에 개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로구에서도 지도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우리가 쉽게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북촌 맛집, 북촌 팔경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북촌이 정말 우리가 다 아는 걸까요?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살았던 혹은 살고 있는 후손들의 이야기 속에 어떤 중요한 장소들은 어디가 있고, 그 장소 속에 추억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공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이러한 자료들을, 이야기들을 수집하기 시작을 했고, 그거를 한 장의 지도에 담아서 시간을 품은 지도라고 명명을 하고, 이것을 연구한 것을 이렇게 전시로도 이렇게 하고, 연구 보고서로도 만들고, 논문으로도 만들고, 또 교육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사진 속의 이야기,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이러면 그냥 내가 왕년에 말이야 잘 나갔던 이야기 위주로 하시고 싶어 해요. 근데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 하면 어르신들께서 흔하게 사진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쉽게 잘 떠올리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사진에 대한 이야기, 사진을 꺼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곤 하는데요. 특히 바깥에서 인터뷰를 할 때보다 어르신들 댁으로 찾아갔을 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거의 발굴하다시피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이러한 자료가 자료라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본인들께서 살아오신 그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혹은 이 사회에는 어떤 한 시대의 대표적인 자료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커뮤니티 디자인의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이런 것도 중요한가요? 라고 하는 그런 보물 같은 자료들이 장롱 속 깊숙이에서 나오곤 한답니다. 자, 그런 자료들을 모이면 저는 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에게 이러한 가치의 중요성 같은 것을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본인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과거를 알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비가시적인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 디자인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나면 그 학생들을 토대로 그 학생들이 직접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옛날의 이야기들 혹은 동네의 이야기들을 찾아서 발굴하는 그러한 방식도 중요한 커뮤니티 디자인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장롱 속 깊숙이에 묻혀 있다가 나오는 그런 귀중한 자료들, 박물관 같은 데서는 보기 어려운 정말 개인의 일상사가 담긴 그런 소소한 자료들이 많이 발견이 되곤 하는데요. 이 사진 한 장도 바로 그랬습니다. 이 사진은 사진관을 운영하시던 부부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부부의 집에서 이제 나온 그런 귀한 한 장의 사진이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그 대로가 그러니까 만들어진다고 해서 원래는 좁은 길 앞에 있는 작은 사진관이었는데 이제 이 앞에 있는 길이 대로로 넓혀질 거라고 해서 이것을 쫙 이 길에 있는 그 모든 건물들을 허물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상금을 국가에서 받고 이 건물을 허물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진을 딱 한 장 남겨놓은 것이 이 명광사의 유일한 사진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제공을 해주셨던 그런 귀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의 오른쪽을 보시면 이미 철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긴 떡볶이 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붕 위에 인부분들이 지붕을 막 뜯어내고 있는 아주 긴박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재현 그림, 그 시대의 그 모습을 재현하고 옆에 이야기를 증언을 해주셨던 떡볶이집을 재현해서 그리고 또 그 바로 앞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의 복식을 재현하고 그 시대의 어머님들의 복식을 재현한 재현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그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면서 내용물은 그 이야기 속의 장소에 대한 팩트적인 사실들 그리고 도시계획학적으로 어떠한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 도시계획학적인 발전이 우리의 작은 우리 소소한 일상에는 일상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어떠한 기억과 추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와 그림과 글 등으로 엮어서 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켜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시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도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공간과 사람을 잇기 위한 그런 장소성을 살리는 커뮤니티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사진인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저희 조카도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에 굉장히 이 사진 속에 있는 이런 대문이 있는 이런 아기자기한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동네였어요. 빌라촌이고 단독주택 단지였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가 불과 얼마 전에 모두 다 철거가 되고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 파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조카를 데리고 유치원 다니고 있던 조카를 데리고 이 동네를 지나갈 때 현수막들이 막 화려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참 되게 안타깝고 속상하다라는 표현을 저도 모르게 내뱉었어요. 그랬더니 제 조카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모,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도 10년 후면 다 사라지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공간을 연구하고 또 비가시적인 공간의 이야기, 커뮤니티 디자인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도 너무 미안했고 또 어른으로서도 너무 뭐라고 대답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대답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커뮤니티 디자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우리 동네는 한 군데가 아니어도 좋아요. 굉장히 다양한 동네, 내가 살았던 모든 동네여도 좋고 혹은 간접 경험이지만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어도 좋고 과거에 어떤 동네, 현재의 어떤 동네여도 좋아요. 아니면 지금 내 집 앞에 있는 골목길도 좋아요. 그런 곳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다르게 보고 하나하나 기록을 해 나가거나 그 장소성이 이어질 수 있는 발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식이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이 서울이라는 메가시티 속에서 조금 더 건강한 일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메가시티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